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는 방문각학원에서 일반사회 경제학을 담당하고 있는 박지훈입니다. 자, 올해 2022년도 대비 우리 일반사회에서 그 경제학 부분의 강의, 연간 계획과 그 다음에 경제학 공부의 방법론 일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개 이제 1월달 시작하면서부터 1월서부터 이제 열심히 공부 시작해서 11월 말이나 12월 초 시험에 대비하게 되는데 그 전반적인 얘기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앞으로 내가 연간 어떤 계획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계획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우리 일반사회 경제학에서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그 출제의 요새 경향 또는 이제 출제의 특징이 뭐냐 하는 것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경제학은 되게 이제 1학년 때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경제학 원론이 있죠. 그래서 경제학 원론 부분에서 거의 그 안에서 이제 출제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그 미시경제학이나 거시경제학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제학의 강론이죠.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경제학 원론. 되게 이제 지금 가장 많이 보는 책이 이준구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이 있죠.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교수님이 쓰신 현대 경제학 원론, 그리고 또 맨큐 책도 많이 보시고,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교재를 많이 보는데 요즘은 이제 주로 보면은 이준구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 여기 이제 기본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출제 범위는 요 경제학 원론에서 다루는 그 내용 안에 전부 포괄돼서 다루고 있다.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대개 학교에서 사범대학에서 하셨더니 아니면 비사범대라고 할지라도 1학년 때 경제학 원론 1년간 배우게 되겠죠. 대개 그 안에 전부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출제 범위는 경제학 원론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되는데 근데 우리 이제 교원 임용 시험에서 경제학 부분은 그 경제학 원론에서 전체 부분을 다 다루진 않죠. 몇 개 부분에서 출제가 되게 되는데 그것은 제가 2014년도 이후 우리가 시험 제도가 개편이 됐었죠. 그래서 그 부분의 기출 문제를 제가 그 진도별로 이게 요약을 해서 자료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눈으로 쭉 보시고 뭐 출력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다음 한번 이제 쭉 보시면서 해당되는 부분에 어느 부분에서 어떤 형태로 출제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분위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개 뭐 경제학을 생전 처음 하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되는구나 이렇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경제학 원론 안에서 되는데 근데 최근 분위기가 2014년도 우리 시험제도 개편되고 쭉 출제되는 거에서 약간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한 2년에서 3년 사이에 보면은 물론 이제 기본 주제는 다 동일합니다. 과거에 출제됐던 것과 똑같아요. 다만 이제 묻는 내용이 질문 내용이 약간 심화된 형태로 그러니까 심화됐다는 것이 뭐 범위가 넓혀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동일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출제가 되는 그런 분위기로 약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과거에 그 출제하시던 교수님들 분위기보다는 최근에 글쎄요 젊은 교수님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출제하는 그런 것 같아요. 느낌으로는.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기본 수리적인 모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 이론을 보더라도 한계 대체율과 상대 가격 같아지는 점에서 균형이다. 개념을 주로 이렇게 물었었는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그 수리적인 개념까지 들어가서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니까 그 수리적 모형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이제 경제학은 전부 뭐 수식과 그림으로 표현되게 되는데 이 그래프를 정확히 이해해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답을 해야 되는 그런 출제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 경제학 원론 전체 내용을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특정 부분에서 이렇게 출제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유념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21년 학년도, 21학년도 시험 문제가 예년에는 경제학이 4개에서 5개 출제되는데 한 문제가 적게 출제됐죠. 3문제. 근데 그 3문제가 조금 좀 심화된 형태로 이렇게 출제가 돼가지고서 우리가 조금 애를 먹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응시생 분들 말씀을 들어봐도 그렇고, 그래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올해부터는 그 강의하는 내용도 조금은 심화된 형태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그냥 서술형으로 내용만 이해하면 답을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수리 모형을 포함해서 답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공부를 조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이 약간은 그저 최근 2, 3년에 그런 분위기의 변화가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저도 강의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에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간 계획이 있죠. 우리가 연간 커리큘럼이 있는데 이제 1, 2월 강의하고 그 다음에 3, 4월 강의가 요게 이론입니다. 정확하게 경제 이론을 전부 정리하는, 다른 과목도 물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론 정리하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 2월 달에는 기본 개념 중심으로요. 기본 개념 중심으로 이론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쭉 정리를 해 가시고, 그 다음에 3, 4월 달에는 요 기본 이론을 전제로 해서 기본 이론에서 다뤘던 내용을 스킵할 부분은 좀 스킵을 하고 심화 이론 부분, 또 범위를 약간 넓히고 해서 3, 4월 강의가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질문들 많이 저한테 우리 게시판에도 올라오고 이메일도 많이 오는데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그러는데 기본은 이런 것 같아요. 올해 처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초수라고 하죠. 흔히 또 초수, 재수,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몇 년 공부하신 분들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는데 초수 올해 처음 시험 봐야 되겠다. 물론 이제 우리가 대학교 다 졸업했으니까 경제 공부 그동안 다 하셨겠습니다만은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번 이론을 정확히 한번 정리하는 과정이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1, 2월 강의서부터 전부 수강을 쭉 하는 것이 좋겠고, 작년에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초수가 아니고 이제 내가 2번째다, 혹시 3번째다 이런 분들 있으시면 3, 4월 강의를 로부터 시작해서 들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1, 2월 달 뭐 할 거냐? 이분들 특히 1, 2월 달에는 이 기본 개념을 꼭 1, 2월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시험이 끝나고 또 이제 2차 수업 시험까지 문제 끝나게 되면은 1월 달 넘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자칫하면 이게 분위기가 흐트러져서 3, 4월, 5, 6월 이렇게 늘어지게 되는데 초수하신 분들은 제가 강력히 말씀을 권고 드릴게요. 1, 2월 기본 강의서부터 시작을 하셔서 3, 4월 달에 이론 정리하는 순서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 6월 달에는 기출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은 제가 그 90년대 문제부터 쭉 해서 90년대 문제 일부 안 되고 2000년대 넘어서 한 20년간 문제, 그전에 객관식 시험 문제도 있었죠. 14년도 이전에는 1차가 객관식, 2차가 주관식 서술형 문제 이렇게 됐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까지 포함해서 최근 기출문제까지 전부 다루는 기출문제. 요거는 기출문제 제가 교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때 가서 요 기출문제 집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7, 8월에는 이제 진도별 연습 문제입니다. 경제학 진도별로 쭉 해서 우리가 연습 문제 풀이가 진행이 되는데
이게 아주 이제 중요한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가지고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한 연습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진도별로 쭉 해서 시간에 1시간당 한 15문제 정도씩 이렇게 쭉 해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이후에 11월까지 대개 보면 예년에 보면 한 10주 정도 10주나 11주 좀 여유가 있으면 12주 이렇게 해서 진도별 요거 아니라 이때는 이제 모강 형태죠. 동형 모의고사 뭐 그런 말도 쓰는데 이제 매 시간 그 문제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모의고사 형태로. 요건 전 범위입니다. 진도별로 나누질 않고 그렇게 해서 쭉 진행이 되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강의하면서 보게 되면 초수 하시는 분들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1, 2월 강의서부터 쭉 들어가면서 이걸 충실히 따라야 되겠고 재수하시는 분들은 한번 경험이 있다 하는 분들은 3, 4월 강의 이때부터 이론 정리하고 쭉 하게 되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조금 주의하셔야 할 점인데요. 내가 작년에 시험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우리 보고 와서 서로 대화도 하고 잘 결과가 좋지 않았던 분들 보게 되면 아 내가 1점 차이다 2점 차이다 그렇게 해서 안타까워하죠. 근데 그게 1점 2점 차이니까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해서 대개 보면은 5, 6월 달 내지는 7, 8월서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이제 그 기간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하다 보면은 앞에 전반부 한 6개월을 그렇죠? 시험 공부에 전념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안타깝죠. 그러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처음부터 최소한 3, 4월 강의 이론 정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과정대로 따라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문제 풀이가 이것이 자기가 익숙해져야 되는데 네, 그렇게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혼자서 대개 보면 이제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원 프로그램을 이제 많이 의존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부담도 좀 있고 합니다만은 학원의 커리큘럼을 따라서 이대로 가면서 우리가 경쟁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6과목을 동시에 해야 되니까 혼자서 자기 프로그램 가지고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학원 프로그램에 맞춰서 전 과목을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되겠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처음 올해 응시하시면 과거에 경제학 공부를 좀 했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1, 2월 강의서부터 시작을 해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론 정리하는 데 있어서 실수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제 공부 여러분 다 많이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시험 대비하는 공부니까 우리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서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십시다. 그 여러분들이야 뭐 그죠 고등학교 때 다 우수한 성적으로 사범대 가셨고 또 하셨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자기의 방법론 스타일 이거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요새 전부 비대면이죠. 이것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서 이렇게 저도 지금 문제 개강하는 그 날이 다가왔는데 아직 이제 학원에 오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자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우리가 비대면 수업을 쭉 하면서 제가 했던 경험은 이거 관리를 물론 이제 대부분 잘 하고 계시지만은 몇 가지 제가 유념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려 볼게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시간표를 짜야 되겠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들을 때 학원에 이제 이것이 풀려서 오시게 되면 그대로 따라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5과목, 6과목에 대해서 학원 커리큘럼에 나와 있는 시간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기의 시간표를 반드시 그러면 되게 이제 뭐 일주일에 하루 쉬신다 이렇게 놓고 보면 6일이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수강하는 시간이 있겠죠. 근데 수강하는 시간을 하루 4시간 이상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8시간을 두 과목씩 듣는다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표를 정확하게 짜서 그 시간표대로 여러분들이 수강하고 복습하시고 필요한데, 대개 보면 이제 4시간 기준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이제 4시간 한번 1회 강의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요 4시간 수강을 하시고 여기 대해서 반드시 복습해야 되겠죠. 복습하는 시간, 그 시간표를 짜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화, 오전에는 경제학이다. 수목, 오전에는 법학이다. 그렇게 정확하게, 그 다음에 교육학도 따로 해야 되고 시간표를 정확히 분명히 짜서 진행을 해달라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 이제 동영상 수강할 때 조심해야 될 점은, 동영상 4시간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이걸 끊지 말고 보자, 스트레이트로. 그럼 대개 이제 쉬는 시간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시간 수업인데 중간에 2번 대개 쉬게 됩니다. 2번 쉬게 되니까 1시간당 강의가 보통 7, 80분, 90분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걸 정확하게 한 50분으로 끊어서 할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하여튼 쭉 4시간 진행이 되면서 중간에 2번 쉬든지 3번 쉬든지 해서 진행이 될 때 실시간으로 들으시라 이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끊고 다시 한번 리와인드 해가지고 뒤로 돌려가지고 다시 한번 이게 내용이 뭐지 확인하지 마시고 스트레이트로 강의를 교실에서 수업 듣듯이 그렇게 쭉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의를 중간에 끊지 말고 전체 강의를 전부 수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습을 하시면서 미진한 부분은 돌아가서 다시 하시고 이렇게 돼요. 근데 중간에 끊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루 4시간 수업 진행인데 이거 수강 시간만, 동영상 시청하는 시간만 5, 6시간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시간표를 짜자고 는 얘기가 오전 9시부터 1시까지다. 우리 학원 수업이 그렇죠. 그럼 그 시간을 실시간으로 4시간을 전부 들으시라 이거지. 이렇게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 끝나고 가면 대기 가서 복습하지 않습니까? 그런 포맷을 잡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게 중간에 끊으면은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수강하시면서 반드시 수강 노트를 하시라. 경제학은 주로 그래프, 수식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노트를 쭉 받아서 한번 써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강 노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책을 보면서 책 페이지 넘기면서 아, 강의가 여기 진행되고 있으니까 요거 보고 밑줄 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이죠. 나중에 복습할 때도 어디를 중점으로 설명을 했는지 다루어졌는지 하는 내용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강 노트를 꼭 작성을 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꼭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복습은 가능하면 스트레이트로 바로 이어서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요거를 특별히 이제 강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뭐나 하면은 이렇게 이제 4시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노트하고 강의 열심히 들었습니다만 4시간 분량이 꽤 많습니다. 하루에 진도 나가는 것이. 그러면 요것에 대해서 요 노트 중심 강의 기억을 되살려서 반드시 요약을 한번 해보자. 요거는 별도로 A4 용지 같은 거 따로 한 장 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이 1월 15일이다. 그럼 1월 15일 강의분 해서 A4 용지 한 장에다가 요약을 한번 해봐라. 근데 요약하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다. 그렇게 시간 많이 잡아서 요약 그 메모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해에 진행되었던 강의 내용이 뭐다. 제목 정도만이라도 거기다 이렇게 간단히 써놓고 핵심 내용 메모해가지고 그리고 요 과정을 한번 끝나고 나게 되면 이제 4시간 수업에 대해서 그렇죠? 4시간 수업에 대해서 자기가 요약을 하고 일단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들고 다녀라 이거죠. 전 과목 다 5과목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쭉 있지 않겠어요? 그 교육학도 있고 그러면 그거를 요약해서 일주일 그러면 과목이 예를 들어서 6과목이다. 그러면 6장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거를 들고 해서 전 과목을 같이 병행을 해가면서 쭉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보통 2달이지 않습니까? 1, 2월 이렇게 되는데
한 3, 4주 가다 보면 앞에 1, 2주 내용이 페이드아웃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반드시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여러분 다 취향의 문제인데 하나 더 제가 조금 말씀드려보면 가능하면 동영상 시청, 수강하실 때는 밤에 들으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식사하시고 뭐 7, 8시 이렇게 되면 늦게 되면 11시, 12시 넘어가고 1시, 2시 늘 그렇게 되죠. 그럼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오전이나 오후, 낮에 강의를 하시고 저녁에는 수강을 피하시는 걸로. 우리가 동영상 본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모니터에 집중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강을 낮에 하시는 것이 좋겠다. 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우리가 답안 작성해야 되는데 답안 작성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을 해 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죠. 근데 요즘 이제 출제 형태가 보면은 출제 형태를 보면 문제를 쭉 제시문 주고 그리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변하시오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놓으셨어요. 교수님들이. 출제자가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시오, 답하시오, 쓰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학은 그게 계산 문제 풀어서 계산 결과를 낼 수 있는 걸 거고 또 서술해야 되는 것도 있고 쭉 나오게 되죠. 그럼 보통 한 문제당 작성 방법에 따라서 작성하시오 그럴 때 문항수가 구체적으로 보면 2개 내지는 3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답안지 같은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지만 답안지 우리가 서술할 수 있는 그 답안지의 스페이스가 넓지가 않아요. 한 4줄 정도가 이제 기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작성 방법에 따라서 3문제를 예를 들어서 답을 해야 된다 하게 되면 한 문항당 큰 문제 한 문제에 말하자면 작은 문제 1, 2, 3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 허용할 수 있는 답안 쓸 수 있는 스페이스가 한 줄 내지는 2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은 법이나 정치학은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경제학은 서술이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냥 쭉 쓰면 되기 때문에 뭐 서론 본론 이렇게 잡듯이 그것이 아니고 물가가 오르게 되면 수요량이 감소한다. 그렇죠? 그 결론만 이론의 핵심 요약만 그 내용만 써주면 되기 때문에 서술 방법에는 그렇게 뭐 일반 우리가 레포트 작성하듯이 그런 것에 유념할 필요는 없고 결국은 이론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핵심만 써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 전에 우리가 이런 출제 형태가 아니고 이제 서술형, 논술형 문제 나올 때는 스페이스가 한 반면 정도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 답안 작성하는 그 서술 연습도 많이 했었고 그 전에 우리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 필요는 없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하시오 이런 형태의 출제가 되게 되니까 서술하는 내용에 크게 여러분 어떻게 뭐 문맥을 어떻게 잡을까 뭐 연역법이냐 균학법이냐 답안을 어떻게 작성할까 그런 거 신경 안 쓰시고 경제학은 특히 이런 내용을 그대로 파악해서 쭉 쓰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하나의 개별 이슈가 제시됐다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핵심 내용만 그리고 이제 경제학은 우리가 트랜스미션 메커니즘 그러잖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그 효과,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것은 이론이죠. 그냥 그대로 쭉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서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그대로 내용만 잘 파악하고 그대로 써주면 된다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경제학은 계산 문제니까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교재요. 우리가 경제학을 원만하게 공부하시려면은 좋은 교재가 필요한데, 자, 교재는 우선 기본적으로 경제학 원론이 필요하죠. 예, 경제학 원론. 근데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준구 교수님, 요 경제학 원론책은 요건 필독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기 때문에 옆에 항상 경제 원론책을 놓고 읽으시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이진구 교수님 책이 2020년도에 개정판이 나왔어요. 새 개정판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수강하시게 되면 경제원론, 이진구 교수님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도록 오픈 렉처로 제가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제 강의는 개정하기 전에 전판의 강의가 올라져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그대로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0년 나왔으니까 작년이죠. 그러니까 횟수를 보면. 그러면 지금 대학에서 공부하신다 하게 되면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이 이 책으로 했죠. 근데 지금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전판으로 공부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올려서 여러분에게 제공해드리는 경제학 원론, 요거는 이 개정판이 아닌 교재를 하고 있으니까 요 교재를 그대로 가지고, 내용은 별 차이가 없어요. 내용은 뭐 약간의 연습 문제 이런 게 바뀌어져 있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그러니까 똑같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 책으로 요거를 하시는데, 전체 이제 우리 학원주 강의가 경제 강의 진행이 될 때 모든 강좌에서 요 경제 원론은 제가 여러분 공개로 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 병행해서 경제 원론은 시간 나는 대로 짬짬이 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초수생인 분들은 1, 2월 수강하실 때, 그렇죠? 요걸 병행을 해서 같이 쭉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경제 원론 읽는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이론에 그 뒤에 배경까지 이해할 수 있고 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서는 우리 일반사회 팀에서 과목별로 교재가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책 이름은 사회과 예비교사를 위한 경제학, 뭐 사회과 예비교사를 위한 정치학, 법학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기본서는 그 교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서는 경제원론 이거 전부 포함하고요. 우리 지금 출제 경향에 맞춰서 만들어 온 책입니다. 근데 요거는 요약서이겠죠. 기본 이론을 정확히 정리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원론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초수생 1, 2월 뒤에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요걸로 이제 진도는 나가는데, 진도에 맞춰서 경제원론까지 시간이 되는 한, 근데 너무 또 경제학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같이 병행을 해서 보시고, 근데 수강하는 거는 아무래도 여러분 다 경제원론 경험은 있으니까 수강하는데 시간이 또 그만큼 들게 되니까 책으로라도, 그렇죠? 해당되는 부분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본서가 우리가 1, 2월 달하고 3, 4월에 기본 교재는 이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는 앞에 이제 전반적인 부분 쭉 보시고 3, 4월 달에 심화된 부분까지 병행해서 보고, 교재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 연습 문제가 붙어 있는데, 이 연습 문제는 요게 책의 편제대로 우리 기출 문제를 전부 매 챕터별로 붙여놨으니까 공부하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 6월 달에 기출문제인데, 이건 기출문제 해설서, 기출문제집을 제가 요때 여러분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학년도로 보면 21학년도 기출문제까지 포함해서 해설 붙여서 만들어 놓은 책이 있으니까 요때 공부는 요걸 가지고서 공부하시면 돼 있고, 그래서 요겁니다. 이거 우리가 기본 교재는 경제원론, 기본서, 기출문제집.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도별 연습 문제나 포괄적인 연습 문제인데, 그 연습 문제는 지금까지는 제가 매 회별로 그냥 유인물로 드리고 했었는데, 그런 형태로 일단은 나중에 혹시 연습 문제집을 통째로 하나 만들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건 이제 뒤에서 제가 결정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7, 8월 진도별 연습 문제, 요거는 매주 지금 현재는 유인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그 교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것은 기본서와 경제원론서 이렇게 가지고 하고 있고, 이진구 교수님 경제원론은 개정판이 2020년도에 새로 나왔습니다. 1월 달에 나왔습니다만,
그 교재는 여러분들이 지금 다 그 전판 교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그대로 활용하시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제학 앞으로 1년 동안 제 강의 계획과 공부하는 데서 주시해야 될 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강의를 선택해서 들으신다면 거기서 또 이야기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근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보시면 여러분 뭐 홍보 다 잘 아는 것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뭐 내가 마음이 흔들려서 공부 못하겠다 그런 얘기는 이제 우리 그런 것은 다 뛰어넘는 사람들이니까 열심히 한다는 전제 하에서 어떻게 효율적인 공부 방법 가지고서 1년 동안 해서 올해 합격할 것이냐 하는 문제. 초수하시는 분들도요, 올해 100%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리 잘 하시고, 커리큘럼별로 쭉 따라서, 이게 물론 이제 딴 시간 가지면 안 돼요. 그죠? 집중해서 일단 시작하시게 되면, 1년을 합격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대신 밀리면 안 됩니다. 타임 스케줄이 밀리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 부족 사태가 오겠죠. 3, 4월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론 정리 끝내고 그 다음부터 기출문제 분석하고 연습문제 해서 정리를 한다 하는 그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꼭 자기 관리를 해 주시게 되고, 다시 한 마지막으로 강조할 것은 아까 처음 얘기인데 반드시 여러분 월별 시간표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시간표대로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를 관리를 해놔야 돼요. 시간표 없이 하는 공부는 저부터도 그래요. 일주일에 계획 세워놓고 그 시간에 맞춰서 지금 요거 여기 할 시간이지 관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뭐 이건 아주 기본적인 얘기지만 피지컬리, 그렇죠, 내가 육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거는 반드시 중요하죠. 그래서 1년 동안 쭉 하면서 중간에 탈이 나고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경우가 있게 되면 이거 계획대로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 조심해야 되는데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 뭐 젊으신 분들이니까 딴 거 없고 세끼 식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수면 시간을 정확하게, 그렇죠,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저부터도 그렇고 뭐 요즘 현대인들이 늦게 자잖아요. 2시, 3시 자기도 하고, 저도 어제 거의 3시 다 돼서 잠들었는데, 수험생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11시, 12시, 늦어도 하여튼 1시 전에 자고, 그 대신 아침에 기상하는 시간은 정확히 지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식사 잘 하셔야 됩니다. 정규 시간에 맞춰서 식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취침 시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그 자기가 육체적으로 컨디션이 유지가 돼야만 저희 계획대로 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1년 안에, 그렇죠, 합격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지금 뭐 굉장히 어렵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매일 마스크 쓰고 살아야 되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자기 관리를 충실히 하는 분들이 결국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되죠. 작년 1년 동안 우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 많았습니다. 딱 1년 전이죠. 1월달 딱 개강해놓고 첫 주 강의하고서 그냥 학원이 폐쇄가 됐었어요. 그게 1년이 벌써 지나버렸단 말이에요. 올해는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심리적으로 잘 대비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계획대로 잘 진행하셔서 다 좋은 결과를 얻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1년 동안 하여튼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올해 그 경제학 대비 요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